제1분과 2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재택 원격 근무의 활성화와 입법 과제입니다. 이 2주제에 관해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성재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상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성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분과 2주제 사회를 맡은 유성재입니다. 각설하고 발표자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서울시립대의 노상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님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본부장님,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심재진 교수님,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수정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냥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노상헌입니다. 이 화면이 공유되는지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배부된 그 자료집에다가서 제가 이 복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는 재택 원격 근무의 활성화의 입법 과제라는 주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택 원격 근무가 뭔지,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입법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할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예상되는 것이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노동법 처음에 할 때는 뭐 생산직과 사무직 이런 식의 구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구분이 있었다면, 포스트 코로나에는 출근하는 자와 출근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근하지 않는 자, 이른바 이제 비대면 재택근무자가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뉴 노멀이 된다는 것을 할 때 많은 용어가 지금 아까 그 일부 제2섹션에서도 많은 용어를 제시했어요. 비대면, 뭐 플랫폼 노동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노동법에서 얘기할 때는 오늘의 주제인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라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없더라면 이것을 위임이나 등록 또는 간의 노동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서 재택근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CT, 지금 뭐 디지털,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하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재택근무라는 말씀으로만 드리겠어요. 재택근무는 원격근무로 이제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또 유럽에서 많이 쓰는 말이 텔레워크, 또 리모트워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텔레워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ILO도 텔레워크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일본도 유럽의 말을 따라서, 서양의 말을 따라서 텔레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기통신기기가 ICT죠. 여기 살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유연하게 일하는 형태를 말하는 걸로 저는 이 논문에서,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지만은 텔레워크 중에서, 특히 텔레워크 중에서 집에서 하는 일을 텔레워크 중에 재택근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시에서 말하는 비대면 플랫폼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스마트 워크였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전에 스마트워크, 지금도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건 시간과 장소에 얽매지 않고 모바일 기기들 ICT를 활용해서 업무 환경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업무 환경 체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에서의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이제 노동법적 함의를 봐야겠죠. 그래서 재택근무에서는 이제 이른바 재택근무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유연근무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려한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새로운 유연하게 일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 유연근로제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금도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유연제는 한 5가지 정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차 출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앞에 3개의 출근제, 근무제, 선택근무제. 요거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제와 원격 출근제는 근로장소의 유연화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원하던 것이 코로나 이전에도 고용노동부 조사해 보니까 시차 출근제는 상당히 15% 보급이 됐고, 선택적 재량근로시간, 이렇게는 이제 보급이 10% 미만으로 활성화가 안 됐고, 재택근무도 4.7%, 원격근무는 그보다 낮은 3.8%.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급이 됐지만은, 근로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다. 재택근무가 활성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걸 하기 위해서 입법 정책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나 기업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 정책으로 접근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가장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적합 직무가 없다는 거죠. 재택근무가 없어서 보급해야죠.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직무가 없거나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논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지금 코로나 진행지고 있죠. 이제는 이게 강제적으로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정립이 됩니다. ICT를 활용한 직장이 어떤 출근을 이제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에 정립을 접속하여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고 비대면 회의, 지금 저희가 지금 비대면 회의가 익숙해졌죠. 참여를 하고 전자결제를 통해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대로 집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제 원격지에서 실시간 출퇴근 관리라든가 근무제 재석 관리, 그다음에 그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ICT를 이용해서 노무 제공 방법과 인사 노무 관리를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재택근무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의 장점이 뭐냐?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단 출근 안 하니까 교통이 많이 체증이 완화되고 도심 주증을 이제 막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나 노령자 출근을 좀 할 수 없는 분들도 일을 했으니까 사회적 측면에서 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기업은 비용 절감, 사무실 운영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ICT를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 유능한 출근하지 못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업 관리, 고객, 그러니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고객 만족 향상. 이것이 기업에서는 큰 메리트. 그럼 근로자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냐?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일어나는 일과 삶의 워라밸이겠죠.
그리고 이러하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 일단 기업에서 사회에 대한 단점은 없습니다. 사회. 기업이 갖는 단점은 일단 인프라 구축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보 보안이 취약합니다. 정보가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업무 및 성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 이게 기업이 갖는 단점. 근로자는 일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상호 출근이 없으면서 상호 소통이 부재로워서 고립감. 그리고 이제 업무 비용에 의해서 자기가 출근했으면은 기업이 지출할 것을 이제 본인이 지출해서 비용이 더 출근 비용 대신에 다른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유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복장을 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시간과 근무 시간을 구별하기 쉽지 않고 운동 부족을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 관리가 청소년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거, 적정한 평가 이루어질까 걱정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일본의 최근 조사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이제 가한 검토 과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일과 생활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교착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출근하면 일하는 시간, 퇴근하면 업무로부터 해방된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교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검토 과제죠. 노동법적 함의가 뭐냐? 재택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 팬데믹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 등에서 특별한 사정에서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인 팬데믹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재택근무를 업무 명령할 수 있느냐는 현재 노동법 해석상으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죠. 근데 출기칙이나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재택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이것은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은 명령할 수 없다. 즉, 이것은 이 근로자가 장소를 명하는 것은 사업장,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사업장이 지정한 장소는 사용자가 제시한 장소라는 것이 지금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계약에서 우리 집단법으로 많이 해결하는 이 취업규칙이나 노동법에 말씀드리죠.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계약으로 하는 것이 근로계약으로 하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다 이게 분산되거나 파편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급이나 유임하고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으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 체결함으로써 이제 불리한 처우도 생기지 차별적 처우도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노동법에서 좀 생각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제를 말씀드리겠으면 청구권이 있느냐, 청구권은 없다, 명령권이 있느냐, 명령권이 없다. 이것을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택근무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장소 지대 관계가 없습니다. 장소 지대 관계가 없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이제 핫한 우리들의 이제 주제고 메타버스가 되면은 명령권이 생길 수도 있다. 거기는 출근이 사이버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는 장소가 사생활하고 교착하는 것이 배제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경우는 명령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안 된다. 그런 걸 때 메타버스로 출근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취업규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취업규칙, 업무 규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관리죠. 가장 이게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게 관리죠. 그래서 관리. 그다음에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이거는 상당히 우울증 성향이 증가했다는 것이 재택근무자들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재택근무 환경을
비용 계산을 위한 그 재택 그 사용자의 안전대리 의무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죠. 24시간 연결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아니, 모바일 기기로. 이것에 대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그래서 연결된 권리 인정하지 않는 다음에, 원칙적인 인정되지, 연결되지 않는 권리 인정한 다음에, 근로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외국 법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태까지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이런 노동법 문제, 개인의 문제, 근로자 보호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ILO의 보고서 19년에 나온 텔레워크, ICT, 모바일 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텔레워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 측면을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분석과 일본의 분석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ILO에서 줘서 그러면 외국은 어떠한 법제를 갖고 있느냐 하실 때 독일은 텔레워크에 대해서 재택근무에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청구권도 없고 재택근무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 노동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하나 특징적인 것, 통신장애로 업무를 하지 못해서 임금 청구권 인정이 이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수당 청구와 같은 거죠. 업무의 장애, 통신장애는 업무를 제공할 임금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은 보장해준다. 이 정도로 지금 적용 관리가 되고 있고, 프랑스는 2018년에 노동법전에 하나 텔레워크 조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건 노사 합의의 원칙으로 근로기에는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사정에서 재택을 명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노사 합의 원칙,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택을 명령, 이 세 가지 원칙이 2018년에 프랑스는 이 법이 됐다는 것. 영국은 없습니다. 2002년에 고용권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유형근로제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1회 12개월 정도 재택근무 내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제라고 그러죠. 출근도 했다가 재택근무도 했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1회 12개월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은 또 텔레워크에 대한 특별한 일반 노동법에서는 없고, 주정부에서는 텔레워크 인해스먼트라고 해서 촉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보추진법하고 유사한 겁니다. 텔레워크. 이거는 전자정보에 관한 거지 일반 노동법은 아닙니다. 일본도 특별 노동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위한 가이드북, 우리나라 같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국에서 그렇고. 입법과제를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 워크 촉진법이라는 거, 세계 법안이, 이때가 아마, 2010년대였으니까 아마, MB 정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주로 이제 세계의 입법이 이제 제한이 됐지만은 임기 말년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결론을 보시게 되면 세계 법률은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워크 개념을,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스마트 워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플랫폼 노동과 여기서 나와 있는 플랫폼 노동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거는 일시키는 방법에 효율하지 일하는 방법의 효율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동법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성화시킬 때는 이제 기술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라는 것은 사업의 정보 보안과 인격 근로자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보호, 그 다음에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적 접근, 두 가지 트랙을 가야 되지 않겠는 게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재택근무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전부는 일부를 잘 때 사용자가 재건될 때 사무실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를 이용하는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2011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정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도 좋을 듯 합니다. 이거에서 재택근무는 노사 합의에 유효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부과할 때는 항상 취업규칙을
작성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고 그 근로기준법에 신설을 된다면 5개 항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고 재택근무 규정 작성이 있어야 되고 재택근무 청구권도 인정이 돼야 되고 비재택근무자와 차별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보건 및 사생활 강구 조치 5개의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과 워라밸이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법은 2가지 트랙을 가야 된다. 활성화가 있고 근로권이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보완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생산자에 대한 보호, 업무 보호가 있으면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있었죠. 프라이버시, 그다음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2 트랙을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근하는 자가 출근하지 않는 자, 새로운 노동시장의 분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바로 이어서 김재광 교수님 오래간만이에요.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김재광 교수님. 예. 그 한국법제연구원의 그 개원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토론문은 제가 그 뒤에 좀 수정을 했는데 요거는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수정한 것이 반영이 안 돼서, 네네. 뭐 평소 이 존경하는 우리 노상은 교수님 그 발제문 보고, 많이 반가웠고, 아주 노동법적인 아주 뭐 깊이 있는 그 인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뭐 저는 뭐 전공이 또 행정법이라서, 뭐 노동법적인 어떤 그런 뭐 깊이 있는 토론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일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그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토론 사항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 제공 방식에 대한 그 용어 정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근로 제공 방식을 뭐 아까 보셨지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열거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뭐 학자들의 견해를 보다 보면은, 이 재택근무를 원격 근무라는 개념, 하위 개념으로 또 사용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이 간의 근로와 원격 근로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이렇게 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 스마트 워커를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발제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 노 교수님께서는 그 재택근무를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 용어가 너무 지금 혼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조금 용어가 이제 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또 뭐 입법을 늘 또 생각을 하면은 어떤 용어가 정리가 되지 않게 되면은 또 이 법제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어떤 용어의 어떤 이 정립이 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께서 뭐 어떤 개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뭐 발제문에서는 뭐 재택근무에 상당히 좀 애정을 많이 보이시고 있으신데, 혹시 뭐 또 다른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과거에 스마트워크 관련한 법률안이 많이 또 제안이 됐고,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또 시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 재택근무가 가지는 어떤 뭐 개념적인 어떤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개념인 이 스마트워크, 물론 이게 뭐 외래어라서 조금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스마트워크라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문제인데, 뭐 이것도 이제 종래부터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자께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뭐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주장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발제자의 이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 긍정적인 태도, 스마트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우호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아까 CEO 아까 우리 기조 강의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밤 12시에 모든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뭐 이렇게 출근할 때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오늘날이 이제 어찌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이 오늘날의 이제 시대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이런 이제 이 스마트워크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런 태도하고, 이 업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사회 문제가 강제력 있는 규범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할 때, 그리고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 추진돼야 한 주장이 적지 않는 것이, 특히 공법 쪽에서는 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문제는 반드시 또 해결돼야 할 과제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입법화 여부는 권리의 법적 성격, 그럼 근로자의 인식, 고용주의 입장, 또 법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재택근로, 원격근로도 중요하지만 연장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장근로가 되지 않도록 시간 사용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 측에서 차현숙 본부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차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택 원격 근무의 활성화 입법 과제에 관한 토론을 하게 돼서 오늘 발표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신 노사건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공법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 노동법 쪽에는 좀 문외한인 측면이 있어서 질문이 너무 좀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재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좀 겪었던 문제들을 몇 가지 좀 여쭤보는 걸로 그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재택 원격 근무를 위한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택이 활성화되면 비용이 감축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도리어 또 재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한, 시설을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 공간은 이제 누구의 책임으로 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과 달리 집에서 받을 때는 가지고 있는 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택이나 원격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의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재택을 논의해왔던 상황과 달리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그 재택근무는 저희도 이제 작년에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보완이 되었고, 그래서 재택을 하는 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사례에서 살펴보자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재택을 하는 기준이 밀집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원격이나 재택근무의 효과가 큰 전문직이 재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덜한 전문직은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재택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일과 생활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교착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상원 교수님께서는 토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유사한 질문들은 묶어서,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냥 묶어서 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진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심재진 교수님 마이크. 예,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심재진이고요. 제가 원래 이제 그 토론문에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제 부제가 빠져 있어서 제 토론의 범위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 문제에 한정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노상원 교수님의 발제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 제언으로 한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문을 보시면은 재택근무의 확산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현행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토론문의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인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간주 근로시간이 통상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많으면은 그 많은 시간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가능성으로만 현재 이제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혹은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원래 생각했던 소정 근로시간이나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원래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초과로 일하는 시간보다 더 적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로의 질과 양의 면에서. 그럴 경우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적으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원래 회사에 출근했을 때 인정되는 시간을 더 줄이고자 하는 사용자의 그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로자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 인정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58조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분쟁에 대한 해결에 적절한 방식이 되겠는가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가 보통은 이제 그 사용자의 이제 권한을 비추어 보면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이제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를 현재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은 하는데 요건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량 근무나 재택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 사업장 간주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나의 요건으로 하는 방법도 입법 과제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재량 근무제인데요. 재량 근무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몇 가지 업무,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그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신노동에 관련된 업무인데, 연구, 취재, 또 이제 설계, 분석 이런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현행 이제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량에 위임할 업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현행 그 시행령 기준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현행은 이제 주로 뭐 여기 보시면은 그 회계 법률 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그 재량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것을 원격 근로나 재택 근무의 실태에 맞추어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혹은 그 요건을 그러니까 정해서 이 업무를 좀 더 그 세분화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수정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그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법제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사회정책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먼저 그 개원 기념을 축하드리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의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 노상원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신 논문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아마 그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이 연구소가 그 스쿨 투 워크, 그러니까 학교와 그 노동 시장을 연계하는 그런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이따가 발표하실 그 박세훈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포럼에 제가 몇 번 참여를 하면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을 조금 전하면서 제 토론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재택근무의 노동법적인 함의라던가 외국의 법적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과 그 입법 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학습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30년 전부터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논의가 됐다가 이제 이런 단어가 존재했으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건 아마 유연근무제 때 조금 일부가 적용되다가 아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뭐 이게 주된 이슈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마 더 이런 재택근무와 관련된 그런 입법 과제가 더 실질적인 그 결과로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제 먼저 그 재택근무 노동법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라던가 또는 재택근무의 본질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일이 사적 공간에 들어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소, 시간이 교착되는 문제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제가 재택근무를 해봤고 저희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제가 또 관리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법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와 일하는 사람의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이미 사용자가 존재하는 단어이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가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되게 주도적인 또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재택근무의 활성화적인 관점에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재택근무의 주요 쟁점은 아마도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인사관리 아마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텐데 우리 발제자께서 그 제안해 주신 그런 그 재택근무 신설안이 이러한 관련된 시간,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장소,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는 가능 업무, 신청, 승인 절차, 복무규율, 그리고 정보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가 아까 이제 토론 그 참여했던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이제 코로나가 아마 끝나도 재택근무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여기서 MZ세대의 출연에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노와 사 이중 구조가 아니라 노와 사 그리고 MZ세대라는 삼중 구조의 새로운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MZ세대는 이런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상화된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가정 삶의 균형 그리고 직무 만족 효율성이 제도 관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요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 합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미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에게도 이런 분야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지난주에 확진자가 발생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굉장히 위험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업무 그러니까 사무실 대면 근무와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분명히 혼용된 하이브리드를 요구하는 그
업장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을 논의할 때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유연근무제에서 이제는 그 일가족 균형을 위한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부처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동안 우리는 그 개발 국가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모든 위험을 이제 가족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뭐 교육도 그랬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단 집에 머물라고만 했지, 집에 가중되는 역할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요. 이제 뭐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비대면 수업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는 모든 것들이 비대면 행정 처리가 가능한 것이 같이 연동돼야 되고, 특히 국토부는 우리가 그 주택 구조와 넓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택은 지금 저희가 워낙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라는 게 아마 1972년대 논의돼가지고 아마 법은 바뀌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지금 청약할 때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아마 이런 규정, 그러니까 그 지배 구조에 대한 재구조화 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 그 시간과 장소의 구분이 없어져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동안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지키지 않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 적발 사례들이 많이 노출돼서 다들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좀 긍정적 사례를 업무 절차 구조화라던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뭐 건강 관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긍정적 사례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과 활용과 인력 관리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입직 시기는 늦고 또 노동시장에서 퇴출 시기는 굉장히 빠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직무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는 사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고, 그리고 업무도 전문 그 영역을 발굴하기보다는 계속 그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택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논할 때 저희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집에 머물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막걸리 자리를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토론자 네 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강 박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제가 호의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스마트 워크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할까, 저는 근로자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리고 신배진 교수님도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 기술 유토피아는 믿지는 않지만 기술이 다 해결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툴이 근로시간 산정이라든가 마우스 움직이는 것까지 다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 누가 몇 분을 뛰었고 몇 분인데 축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일하는 것도 이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다 이게 체크가 돼서 그런 문제는 그래서 서면 하이브에 필요한 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재택근무에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적 지배 관계가 없이 직무만 관리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수정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이제 사람의 관리가 아니라 재택근무는 직무의 관리거든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도 있지만 이 시키는 방법에 전문화로 가는 겁니다. 두 트랙을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도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원하지만 재택근무보다도 공유 오피스 많이 원합니다. 이 집하고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 아까 이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집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이게 무슨 뭐 커피숍, 스타벅스, 별다방에 가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는 이런 식의 어떤 주택이나 문화도 이제 변화갈 거죠. 그거는 이제 결과의 문제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건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문제 해결하지만은 그거 빠져서는 안 되는 근로자, 근로계약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근로계약을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서 근로계약이 빠져버리면은 플랫폼 노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것이 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나 이상입니다. 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전체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집행부로 넘기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에서 사회와 발표 그리고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